그리고 이제 정말 쉬운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. 사이드 시프트요. 이 운동은 그냥 10초씩 매일 뭐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제 이렇게 사진 나오신 분들이 현재 그 테크닉을 이끌고 있는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. 옆으로 나온 그 골반을 반대로 넣어주고요. 골반이 이렇게 기울기가 차이가 나면은 올려주는 게 이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사이드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테크닉을 하려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추에 기울기가 있는 걸 엑스레이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요추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은 올려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게 이 테크닉의 주된 접근법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치료를 하기 전에 단순히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사람들도 예후가 좋아질지 아닐지를 판가름해요.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판가름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척추가 어느 커브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가동성을 확인을 해요. 어떻게 확인하냐면요. 이렇게 커브의 볼록한 쪽을 당겨봐요. 이 당겨봤을 때 이게 척추의 가운데로 오는지, 아니면은 가운데를 넘어서 많이 따라오는지,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지,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, 많이 딸려올수록 교정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슈로스에서 이 사람의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었냐면요. 옆으로 사이드 밴딩을 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. 그래서 몇 도 이상 감소가 되면은 이 사람의 예후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직접 당겨보고, 이 당겼을 때 중심선 상으로 척추가 딸려오는지 딸려오지 않는지 이런 걸 보고서는 예후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을 할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? 좋아지지 않아요?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움직여 보고 나서 딸려온다? 그럼 이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면 조금의 개선점이 있지만, 만약에 딸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답을 해주시는 게 아주 나으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. 그 그런 걸 떠나서 직접적인 운동의 방법으로 가면요. 이 엑셀을 이렇게 보고 참고를 해요. 요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기울어진 쪽에 골반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간주를 해요. 실제로 이렇게 요추가 기울어져 있으면요.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이크럴 베이스 라인인데요.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낮아진 쪽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. 뒤꿈치를 들면서. 이게 히치 엑서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. 이렇게 요추에 커브가 있으면 이런 동작을 시키는데, 이제 이걸 올려갖고 이걸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괜찮은데요. 올렸을 때 이게 밀려가지 않고요. 이게 통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커브가.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는 바로 섰는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운동을 시키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상자의 척추가 당겼을 때 가운데로 오잖아요. 그러면 시키셔도 되는데, 가운데로 오지 않고 통짜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? 그러면 저는 이걸 하면 안 좋다라고 봐요.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 이렇게 골반이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, 올렸을 때는 골반이 대칭이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.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는데, 이게 오히려 골반이 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런 기준을 갖고서는 도수 치료를 하고 적용을 시키니까요. 한번 이것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골반을 올려주는 것만 시키다 보니까요. 흉추에 있는 커브를 케어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쉬프트라는 동작을 시킨 거예요. 말 그대로 한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. 골반이 이렇게 떠져 있으면은 올려주는 동작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. 첫 번째 사진처럼요. 그래서 히치 엑서사이즈를 시킨 다음에, 히치 포지션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 상체에 있는 커브를 반대로 보내주기 위해서 상체를 반대로 시프팅 시켜주는 거예요. 이게 히치 시프트 엑서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걸로 봤을 때는, 제가 봤을 때 척추의 유연성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조심스럽게 더블 메이저에 조금은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. 적극적으로 저는 시도는 하진 않는데, 혹시라도 제가 운동을 시킬 시간이 없고
정말 운동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. 저라면은 이 골반의 라인을 살피면서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. 물론 이쪽 골반이 빠지지 않고 대칭이 된다라는 그 가정 하에요. 그래서 이런 운동은 10초간 유지하기를 매일 30회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. 이 사람들도 이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. 다양한 동작들을 시켜요. 버드독 운동도 시키고 플랭크 운동도 시키는데 모든 운동을 전부 다 교정된 자세에서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나중에 보조기를 착용하고도 그 상태에서 교정하는 자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정 동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이 테크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슈로스에 있는 그런 RAB, 로테이셔널 앵귤러 브리딩 같은 거를 함께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. 한 가지만 쓰진 않고요.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테크닉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와서 조합을 시켜요. 그리고 다양한 동작을 시킵니다.